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방식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1일 확진자 수를 가지고 추론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검사에 대해서 외신들이 호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만 나홀로 비난하고 있죠. 자, 근데 미국도 초반부터 긍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시큰둥했다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하고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듯이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아주 강력한 도구인 이유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국 1일 확진자 수 추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3가지 정도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1월 23일 정도에 중국이 우한을 봉쇄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2월 14일 날 1일 확진자 수만 1만 5천 명이 넘었다는 거. 그리고 이미 2월 말 3월 초에 들어서 진정 국면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이 우한 봉쇄를 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4가지의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1월 23일 날 우한을 봉쇄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1일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두 번째는 2월 초순부터 2월 13일까지 1일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판정 기준을 바꿔서 갑자기 1만 5천 명이나 확진자 수를 늘려놓은 중국의 이유는 뭐고? 자, 그건 효과적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우한을 봉쇄한 걸 지금 유럽이 따라하고 있죠. 국경을 봉쇄하면 물론 지역 간 이동도 막고 있습니다. 상점도 막았죠. 물론 식료품 가게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지만 여하튼 간에 중국의 이런 초강수를 따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봉쇄하지 않고요. 가게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약 한 달 만에 진정 국면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2월 말 3월 초에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중국 아직도 우한 봉쇄를 풀고 있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우한을 봉쇄한 후로 대략 한 달 정도의 진정 국면이 들어섰죠. 우리나라도 살펴보면요.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확진자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통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월 18일 기점으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3월 초에 피크를 찍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3월 18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진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한 봉쇄 이후에도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요건 이제 미국의 의학 그 저널에서 분석한 차트를 보고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여기에는 2가지의 막대가 있는데요. 요 노란색 막대가 중국이 공식 인정한 확진자 수입니다. 1일 확진자 수고요. 근데 미국 의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감염된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초반에는 해열제 먹고 이러면서 조금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이미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요 사람들 감염됐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누적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뒤늦게까지 계속 확진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을 봉쇄한다고 해서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고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이 분리 기준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확진자 수를 늘렸어요. 그 이유는 뭐고 이건 효과적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물론 제가 중국 시진핑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초반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가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기하급수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여전히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당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확진자 기준을 바꿔서 확 늘린 겁니다. 왜 확진자 수를 늘렸냐면 바로 감염되고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요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감소 추세로 돌아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기준을 바꿔서 요 확진자 수를 확 늘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염되고도 확진 판정을 안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시키고 있는 사람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진정 국면에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확진자 수를 확 늘려놓은 거죠. 자, 이게 효과적이었느냐? 자, 그 전까지는 기울기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확진자 수를 확 늘려놓으니까 기울기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공격적으로 확진자 수를 늘려야 됩니다.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공격적인 이런 검사 방식 초반에는 좀 조롱을 했죠. 사망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그 효과도 있습니다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처럼 감염자 수와 확진자 수의 간격을 줄이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구를 봉쇄하지 않고도 진전된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바로 감염되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적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처럼 진정 국면세에 안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처럼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요 차이를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봉쇄하지 않고도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사람의 요 토마스라는 사람의 방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중국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을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 사람의 기사를 읽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를 약간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역 봉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배운 게 없다. 그 후배를 따라간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이죠. 중국은 왜 아직도 우한 봉쇄를 안 풀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선례로부터 중국이 배운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09년도 영국의 신종플루 주별 확진자 수입니다. 초반에 유행을 탔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걸 줄여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2차 유행이 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진정 국면이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한 봉쇄를 풀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기미가 보이니까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 안심하는 마음, 그 방심이 곧 2차 유행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진정 국면이 계속 유지될 때까지. 여기서도 보면은 대략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2차 유행이 돌아섰죠.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상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약간 고무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2009년 영국의 신종플루 같은 경우 2달 정도 걸려서 진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는 약 한 달 만에 진정 국면에 돌아섰습니다. 의료 기술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사례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대처를 잘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데이터를 조작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게 대외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영국에 2차 유행이 진정된 거는 바로 신종플루 백신이 전국에 보급이 되면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끔 되면서 진정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빨리 나온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의 코로나19 관련 통계가 어떻게 될지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이 관련 통계를 제작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통계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통계 관련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불완전하지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서 불안감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완전한 데이터를 기다릴 때까지 한참 기다리다 보면은 저렇게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신문 기사들이 난무하면서 불안감만 더 증폭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완전한 데이터이지만 그리고 불완전한 통계 방법이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불안감 해소에 좀 기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스크립트와 데이터를 전부 다 공개를 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 소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이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보편적인 소양이지 않을까.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크립트와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분석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통계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동안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또는 카톡방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은 또 공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 많이 쌓여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기사들을 보면은 데이터에 근거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홍보를 멈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의학 전문가들이 나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불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불완전한 통계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학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방법을 써서 분석을 하고 또 그 분석 방법을 좀 공개를 해서 일반 시민 누구나 다 재현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분석을 더 이상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제 개인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데이터를 얻는 대로 분석은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씩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지난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 AS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반영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본 것도 아니지만. 자, 깨알 홍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는 좀 홍보를 잘 안 하지만 앞으로 설문조사 통계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좀 홍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 이런 건 전 국민이 가져야 될 소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고요.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 그 음식점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무기명 설문조사한 걸 바탕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건데 우리 가게에 처음 온 사람들 중에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재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만족도 차이를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분석한 스크립트 코드는 제 GitHub에 오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 compare means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면 스크립트도 볼 수 있고요.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 분석하는 거 마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 실행하고요. 각종 로우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가져옵니다. 링크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수 가져오는데 주가 후베이면 후베이로 하고, 후베이가 아니면 아더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져옵니다. 사망자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완치 판정 받은 데이터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국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요. 가장 최신 데이터 보니까 3월 14일자 데이터까지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일 확진자 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중국의 그 아까 후베이와 아닌 지역을 구분했었죠. 그거를 합쳐서 전체 데이터를 구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1일 확진자 수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데이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얻겠습니다. 이렇게 얻고요. 그 다음에 1일 확진자 수 계산하고요. 자, 우리나라 데이터 안타깝게도 3월 12일자가 최신 날짜네요. 요 패키지에서 아직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면 최신 데이터로 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GG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실행시키면 GG 플롯도 자연스럽게 실행이 돼요. GG 플롯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요 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고요.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코드가 애니메이션 시켜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GIF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그 공격적인 검사 방식이 왜 유용한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왜 이거를 배워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